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미스터리 TV의 미스터리고요. 자, 오늘은 우리 두 번째 저희 채널에서 인사드리는데요. 올해만 거의 크루즈 인솔을 어림잡아도 20회 이상 우리 또 다녀오신 우리 하진영 인솔자 선생님 또 한번 모시게 될 기회가 됐는데요. 예, 그렇게 해서 오늘 또 크루즈에 관련된 재밌는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크루즈 솔장 하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지난번에는 너무 갑작스럽게 촬영에 임해 주셔가지고 조금 좀 당황스러우셨을 텐데, 물론 오늘도 갑작스럽게 촬영을 부탁드렸는데 또 이렇게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올해만 한 대략 몇 번을 지금 출장 저하고 배에서 본 적만 한 두 번 뵀었죠, 그죠? 몇 회 정도 다녀오셨어요? 세보진 않았지만 수십 번 이상 정도 나간 것 같습니다. 그죠? 수십 번 이상 정도. 네. 한번 세볼까요? 네, 한 20회 정도 이상을 갔다 오셨는데, 그래도 어느 지역을 좀 제일 많이 가신 것 같으세요, 올해? 올해 다양하게 동남아부터 해서 네. 지중해, 서부 동부, 알래스카, 네. 한일 크루즈 다 다녀오긴 했는데 아무래도 지중해를 조금 많이 다녀온 것 같습니다. 몇 번 갔다 왔을까? 네네. 한 둘, 셋, 넷, 야, 지금 말씀 중에 지금 여섯, 달력을 일곱, 보시는데 여덟, 아홉, 정말 빽빽하네요.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아,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아니, 제가 하반기에, 열아홉 번이네요. 여러분요, 제가 하반기에 한 네 번, 다섯 번을 연달아 해보고 나서 거의 사람이 맛이 갔거든요. 근데 올해만 19번이시면은, 야, 도대체 이 체력 관리나 컨디션 관리 이런 거 어떻게 하세요? 딱히 비법이 있으세요? 잘 먹고, 잘 찌고, 네, 잘 먹고, 잘 싸고, 그러면 되고, 저는 근데 제가 딱히 하는 운동은 없고, 네. 일단 유럽에 가시면, 지중해 가시면, 사실은 저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15,000보 이상 하루에 걸으셔야 된다. 네네네. 그래서 많이 걷고, 평소에 쉬는 날에도 그래도 하루에 15,000보 이상, 네네. 걷기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약이나 이런 거 좀 드시고 이런 거 하는 거 별도 관리하는 거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그런 건 없어요. 제가 이제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저도 9월부터 한 12월까지 한 5회 정도를 장거리를 했더니 회복하는 거 되게 힘들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이제 모처럼 또 우리가 뵌 김에 이제 식사도 하면서 또 업계 돌아가는 얘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번에 그래서 한일 크루즈, 알래스카 크루즈, 그다음에 동부, 서부, 지중해 많이 다녀오셨는데 조금 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디테일하게 각 지역별로 우리 한국 분들이 많이 가시는 지역별로 우리 또 크루즈 전문 인솔자가 보는 장점, 단점 그런 거 한번 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 일단은 올해 제일 많이 다녀온 지중해 크루즈 저희도 많이 언급을 하는 부분이지만 그런 요번에 좀 또 다녀오시면서 손님 피드백이나 등등을 종합해 봤을 때 또 어떤 좀 장점들이나 단점들이 있는지 좋은 점만 있을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한번 좀 의견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지중해 크루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노선이 저희가 서부부터 말씀드리면 서부는 저희가 노선에 있어서는 서유럽 패키지들을 많이 가시니까 그 서유럽 패키지에서 많이 가시는 로마나 바르셀로나 이탈리아 여러 군데 네네. 여러 곳들 그리고 간혹 가다가 프랑스 일주 이런 걸 통해서 가시는 일정이라서 노선에는 사실은 어쩌면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노선이지만 서부 지중해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다가 잔잔한 편이고 네. 1년 내내 지중해 크루즈가 운항이 되고 있어서 큰 배들이 많이 정박되어 있어서 18만 톤 이상의 크루즈들을 타려고 하신다면은 서부 지중해가 큰 배에 새 배를 타시고 크루즈로 내가 갔던 서유럽을 다시 가신다는 장점에서 네.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단점이라면 갔던 데를 또 가니까 네. 그게 단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육로하고 좀 겹치는 지역들이 좀 대도시 같은 경우는 많이 있고 물론 이제 소도시 마요르카 섬이나 그죠? 그런 데들 또 이제 못 가는 지역도 있지만 그래도 서부는 좀 중복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 세배가 많이 들어가고 조금 이제 단점 같은 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서부 지중해나 아니면은 서부 동부를 합쳐 가지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크루즈를 생각할 때 메리트가 있는 노선은 네. 서부보다는 동부 지중해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예상이 되는데, 뭐 동부 지중해를 항상 제가 손님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동부 지중해 그리스 섬 가고 뭐 크로아티아 몬테네그로 경우에 따라서 요새는 배가 다 중복이 되는 경우는 잘 네네. 없으니까 뭐 크로아티아 몬테네그로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노선들은 어차피 저희가 뭐 관광을 해도 사실은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산토리니, 미코노스 이런 지역들, 뭐 코르프 이런 지역들이기 때문에 동부 지중해 같은 경우는 크루즈로 가면은 뭐 배의 규모가 작고 뭐 내가 텐더링을 하는, 작은 보트로 나가는 텐더링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네. 크루즈로 갔을 때 진가를 발휘하는 그런 노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중해 중에서는 그럼 동부를 결론적으로 좀 추천드리기도 하고, 그런 이제 그 텐더링 하는 경험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육로로 가더라도 또 배를 타거나 또 비행기를 타야 되는 지역들이니까 이제 크루즈의 좀 장점이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그래서 서부보다는 동부를 선호하는 편이다. 단점 말씀을. 네. 단점은 네, 서부는 일단 중복된 노선이 단점인 것 같고요. 네, 동부 같은 경우는 그 텐더 하선하는 자체가, 텐더는 사람을 쪼개서 나가다 보니까 네네네. 뭐 200명씩, 300명씩 작은 그죠. 배로 나가는 그게 조금 단점이고, 배 자체가 오래되고 옛날 네. 배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네네. 조금 크루즈에 대한 세배를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한국 분들은 그렇죠. 세배 큰 배를 좋아하시는데 그런 기대치에 조금 못 묻히는 경우가 많아서 뭐 요즘은 로마에서 출발해서 동부로 가는 노선도 있기는 하지만 네네. 아무래도 그렇게 들어가도 그러면 텐더를 타고 나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니까, 큰 배를 타면 탈수록 네네. 그런 것들에 대한 뭐 기대치 음. 가 조금 힘들기도 하고, 약간 네네. 텐더를 하는 과정은 사실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는 과정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좋은 인솔자를 만나야지 그건 가능한 일이지 않을까. 아, 네네네. 그런 맞아요.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죠. 그래서 뭐 아무래도 이제 결국은 배의 차이가 좀 크다, 그죠? 예, 서부는 신식 배들이 처음으로 많이 투입되는 곳이고, 동부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자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체감하는 수준 차이가 크다 보니까 이번에도 동부 제가 갔다 왔지만 크루즈를 타보신 분들은 그 체감이 큰데 처음이신 분들은 오히려 좀 그 체감의 벽이 낮긴 낮은데 그래도 상상하던 수준하고는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죠? 저도 동부 배는 몇 개만 타봐서 그런데 저보다 더 많이 타보신 것 같은데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은 선사나 이런 게 어떤 게 좀 괜찮다고 생각 드세요? 제가 타보지는 않았지만 네네. 요 근래 동부에 네. 보니까 대형 선사들이 많이 투입이 되고 아,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뭐 셀러브리티도 동부에서 제가 보긴 했었고, 아, 제가 타진 네. 않았지만, 그러고 제 개인적으로는 로마에서 출발을 해서 동부로 들어가는 배들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로마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직항편도 깔려 있고, 네. 뭐 로마에서는 승하선도 우리가 뭐 늘 하는 수월한 승하선을 했었고, 네네. 그런 승하선 시스템 자체가 잘 구축이 돼 있다 보니까 뭐 로마에서 탑승을 해서 이렇게 동부 지중해로 조금 뭐 해상일을 거치더라도 네. 그렇게 가는 게 조금 좋지 않았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네네. 그러고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뭐 저희가 뭐 일반적으로 동부 지중해를 생각할 때는 베니스 근교에서 보통 출발을 해서 네. 많이 가기도 하는데, 뭐 그런 배들은 뭐 이제 베니스의 그 승하선적인 제약이 있으니까 네네네. 9만 톤 미만 뭐 이렇게 들어가는 그렇죠. 것들이 있으니까 음. 조금 뭐 이제 배에 대한 기대치는 떨어질 수 없나, 그런 생각은 조금 들긴 합니다. 옛날 배 뭐 이렇게 들어가긴 하니까. 그렇죠. 딱히 추천할 선사는 없다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를 되고 가격과 열기 된다면 셀러브리티를 가시면 그죠.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액대가 좀 높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로마에서 출발해서 동부를 거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요번에도 제가 탔지만 이제 해상이 한 이틀 있기도 하고 공해상이 좀 많긴 하더라고요. 그게 장점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단점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예전에 이제 알래스카 노선 승무원도 또 해보셨는데 지난 영상을 보시면은 이 공해상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한국 분들이 좀 느끼는 게 좀 장점으로 느끼나요? 단점으로 느끼나요? 갑자기 좀 궁금해졌는데 해상이 많은 거. 이게 어떻게 본인들이 즐기냐에 따라서 네. 틀리신 것 같은데, 보통 공해상을 준비를 안 하고 내가 공해상에 맞닥뜨렸을 때, 전일 해상이라는 이 느낌을 받았을 때 크루즈에서 뭐 해? 그렇죠. 답답해. 감옥에 있는 것 같다? 라는 말씀들을 하세요. 네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준비를 해오고
뭐 저 같은 경우는 공해상이 많은 이런 일정 같은 경우는 네. 화투, 카드, 책, 뭐 놓으실 수 있는 무언가를 챙겨 오세요. 아, 네네네. 왜냐면 크루즈에서도 많은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네네.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지만 뭐 영어로 보통 그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니까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한계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뭐 우리가 보통 많이 참여하는 클래스는 뭐 게임, 잔잔한 게임 같은 것들, 네. 그리고 댄스 클래스 정도가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선인 것 같고, 뭐 공연을 보거나 네. 뭐 그 정도인 것 같은데, 그 중간 시간들의 무료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네네. 개인적으로 보내실 수 있는 것들, 뭐 지난번에 우리 손님들이 막 이렇게 화투를 가지고 오셔서 뷔페에서 이렇게 섰다라고 하나요? 그걸 막 하시는데 그게 네네. 너무 재미가 있으셔가지고 아, 네네. 그 크루즈 내내 그거를 이제 밤마다 밤 9시에 모여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아, 있었고, 네네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준비를 하시냐에 따라서 틀려지실 것 같은데, 네네. 사실 뭐 지중해 같은 경우는 지중해는 진짜 공해상이라고 말을 하면 진짜 공해상이라서 네. 그렇게 준비를 하면 조금 그러니까 조금 준비를 하지 않으면 지루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 들고요. 네네. 근데 이제 알래스카 같은 경우는 조금 공해상이라도 틀려지는 게, 네. 알래스카 같은 경우는 공해상으로 나갔을 때 이 대자연으로 뭐라고 하지? 그 내가 야외로 나갔을 때 그 야외에서 삼새들이나 산맥들이나 네. 그리고 인사이드 패시지로 지나가는 뭐 그런 동물 같은 거라고 해야 되니까 네네. 뭐 이런 야생 동물 이런 네.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알래스카는 사실 경치를 감상하는 재미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 네. 공해상으로 나갔을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준비가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갑자기 그렇게 생각이 난 게, 제가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공해상을 이틀 하는 여정도 있었는데, 저희야 뭐 자주 타고 하니까 그걸 어느 정도 잘 활용하는데, 화투. 예. 아니, 저도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서양 사람들도 이렇게 카드 게임 많이 하잖아요. 모여가지고. 근데 단지 이렇게 현금을 좀 꺼내 놓으니까 그거는 좀 보기가 좀 그렇던데, 뭐 외국 사람들도 많이 즐기기 때문에 화투도 좀 챙기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여기고,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만큼 또 지루한 것도 없는데, 뭐 또 운동을 하거나,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말씀 중에 느끼는 거지만 지중해 크루즈처럼 또 여정이 좀 다소 힘든 지역은 또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그죠? 예, 그런 좀 장단점이 있는데, 화투와 섰다 오랜만에 들어오는 네, 저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일단은 뭐 지중해는 워낙 뭐 스테디셀러고 좋은 지역임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고, 우리 또 이제 승무원 생활도 하신 또 알래스카 크루즈, 거기에 대한 좀 뭐 장점과 단점 이런 거 한번 좀, 아니면 좀 말씀해주고 싶은 부분, 참고했으면 하는 부분 한번 있으면 말씀을. 알래스카 같은 경우는 뭐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 분들이 항상 네. 알래스카 크루즈를 생각하면 은퇴하고 알래스카. 그래서 꼭 네네. 한번 가야 되는 그 본인들의 이제 생각하는 지역이 알래스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도 알래스카를 꼭 이제 그러니까 호기심이 많잖아요. 사실 알래스카에 대한. 근데 네네. 알래스카를 크루즈를 기대를 하고 오실 때 너무 빙하에 대한 기대치가 높으면 실망감이 조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 알래스카의 대자연을 보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약간 알래스카 크루즈 그 자체가 은퇴하고 알래스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간 고연령대 분들이 많이 가시니까 뭔가 액티브함을 기대를 하신다면 네. 그런 부분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투가 필수겠네요. 화투 필수. 그러면은 아까 이제 우리가 다른 얘기하다가 나온 얘기지만, 그래서 우리가 뭐 트레이시암 코스나 이제 한 세 가지 정도의 빙하 코스가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객실 요금, 크루즈 요금 차이도 천차만별이고 한 100만 원 정도도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점들을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빙하는 사실 다 좋겠죠? 네네네. 다 좋게 하겠죠. 다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한국 분들이 제일 좋아라고 하시는 빙하는 사실 글레이셔 베이. 그죠? 글레이셔 베이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네. 배들도 글레이셔 베이가 이제 자연보호 국립공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제일 근접도 있게 알래스카 크루즈를 갈 때 이제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라고 볼 수 있고, 글레이셔 베이는 사실 그 배가 들어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맞아요. 그 정해져 있다 보니까
글레이셔 베이에서 우리가 뭐 또 마조리 빙하라고 음. 하는 그 빙하를 보는 게 뭐 빙하가 막 유빙이 부서지고 막 소리 우르르 쾅쾅 이런 네. 것도 이런 것들도 좋아하시니까 네네. 그런 것들에 대한 장점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트레이시암 같은 경우는 사실은 트레이시암은 뭐 빙하이긴 하지만 조금 많이 녹지 않았나 녹지 않았나라고 네네. 생각을 하고요. 뭐 트레이시암이 그렇다고 뭐 빙하가 볼 수 없다? 이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냥 볼 수는 있지만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빙하의 얼음 빙하를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산에서 이렇게 내려온 그런 빙하를 보시니까 약간 트레이시암을 보시면 그 트레이시암 같은 경우는 제 경험으로는 네. 비가 많이 오는 날 유빙이 이렇게 많이 깨지잖아요. 그 네네네. 유빙이 많이 깨지니까 그 유빙이 음. 많은 그런 것들을 보면은 또 트레이시암도 뭔가 매력적으로 아, 보이지 네. 않을까 싶고요. 네네. 그리고 또 많이 가시지는 않지만 좀 더 이제 사우스바운드, 노스바운드 해서 앵커리지까지 올라가시게 되시면은 네. 뭐 허버드 글레이셔, 허버드 음. 빙하까지 가시는데 허버드 빙하 같은 경우는 그게 자연 보호구역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네. 근데 허버드 빙하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허버드 빙하가 엄청 멋있었어요. 이렇게 아, 네. 드넓게 더 네. 빙하의 그 사이즈와 규모가 더 크다고 하죠. 네네. 근데 좀 더 글레이셔 베이보다는 접근을 가까이 못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멀리서 보긴 하는데 뭔가 빙하가 좀 더 넓게 많이 웅장하게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볼 수 있으면 뭐 세 개 다 보는 게 좋겠죠. 볼 수 있으면 세 개 다 보는 게 좋고 네네. 뭐 안 된다면은 뭐 여건이 되는 만큼 해서 보시는 거고 사실은 그게 아니더라도 저희가 뭐 보통 알래스카 가면은 주노를 항상 네. 기항을 하시는데 주노에서 뭐 맨데로울 빙하 네. 또 아, 그렇죠. 충분히 멋있으니까 뭐 그런 빙하들도 있는 거고 사실 뭐 알래스카에 가서 꼭 빙하를 본다는 그 선입견을 조금 버리셨으면 그죠. 좋겠어요. 그거를 버리면 더 알래스카 크루즈를 조금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이제 알래스카 이퀄 우리가 이제 빙하 이런 게 크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가 크고 뭐 저 역시도 뭐 하버드 빙하는 이제 가본 적은 없는데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이제 트레이시암이 기본적인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상상하는 정도 되는 거는 글레이셔 베이를 가야 되는 거고 그 이상 좀 더 이제 뭐 접근성은 용이하지 않지만 좀 더 웅장하거나 그 빙하의 참모습을 보기에는 허버드 빙하가 좀 더 낫다라는 말씀이고 그 지역마다 특징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걸 좀 내려놓으면 또 알래스카의 또 다른 매력을 저도 맨데로는 그 내나 그 공원 안에서 이렇게 가서 그죠 옆에 폭포까지는 가볼 수 있는데 뭐 그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좀 저기를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경비행기 이런 거는 어쨌든 500불, 700불 뭐 비용이 비싼데 꼭 타봐야 할까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개인적인 의견. 뭐 여건이 되신다면 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여건이 되신다면. 어. 근데 너무 비용이 그죠. 택도 없이 비싸니까. 그렇죠. 그것도 여건이라고 치면 투자를 해야 될까요? 저는 저도 한 7, 8년 전에 한번 타본 것 같은데 네네. 근데 너무 비싸고 너무 비싸잖아요. 너무 비싸고 체류하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네네. 그래서 뭐 여유가 있으시다면 뭐 타보는 것도 좋지만 네네. 그래도 다녀오신 분들이 뭐 캐나다 로키 뭐 네네. 이런 걸로 이제 빙하를 다녀오신 분들이 간혹 계세요. 네네네. 거기에는 조금 못 미치신다고 말씀을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뭐 여건이 되신다면 뭐든 사실 체험해보면 좋은 거니까. 네네네네. 아, 그러면은 어쨌든 좀 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으면 일단 한 번 정도는 체험을 해보시되 그 비용이 적지는 않으니까 한번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저희도 이제 인솔을 가면 이제 저희 비용은 측정이 안 돼 있으니까 저는 타보진 않았거든요.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근데 저는 좀 선뜻 500불, 700불 내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차라리 좀 다른 데 투자하는 게 좀 어떤가라는 좀 생각이고. 그래서 알래스카 크루즈. 그래서 좀 많은 걸 좀 내려놓고 접근을 해야 되고 좀 무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요소들이 좀 필요한 수도 있는 거고 대신에 이제 좀 편안하고 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코스로 그렇게 좀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번에 너무 이제 현지 인상 비용들이 높다 보니까 저희는 원래는 알래스카를 많이 진행을 못 했는데 어쨌든 좀 이런 분들에게 꼭 추천을 드린다. 뭐 그런 거 있으면 한번 알래스카 크루즈에 대해서. 거동이 불편하시고 네. 연세가 많으신 분들. 네. 근데 나는 크루즈를 꼭 한번 여행을 가겠다. 네네. 그런 분들은 알래스카 크루즈를 이제 네네. 가시는 게 좋죠. 네네네. 아무래도 배 분위기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고령층들이 많다 보니까 그들을 배려하는 시스템이 좀 더, 그죠? 잘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이제 뭐 다양성이나 좀 즐기고 뭐 이런 수요들은 조금 그죠? 좀 맞지 않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뭐 그 나름의 파티는 있지만 사실 뭐 저희가 지중해 코스타 많이 타시면 이제 네네. 파티 크루즈 뭐 네네. 이런 느낌인데 그런 느낌까지 기대하시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죠? 네, 그래서 좀 수요가 명확하고, 왜냐면 비용도 비싼 지역이니까, 특색이 뚜렷한 지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싱가포르 크루즈 한번, 저는 싱가포르 크루즈 한 3번 정도 가보고, 인솔을 이제, 우리 미스터 채아가 다 미루거든요. 아니, 일단은 너무 짧은 기간에 많은 것을 해야 돼요. 육로 투어도 하루 해야 되고, 그다음에 승선 수속도 해야 되고, 배 타자마자 2, 3일 적응하면 또 하선 준비해야 되고, 인솔자 입장에서 일할 게 텀이 너무 짧은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더위에 취약해서 그런지 한 3번 가고 저는 이제 선언을 했는데 싱가포르 크루즈 인솔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크루즈 맛보기. 크루즈 맛보기. 어. 네네. 제가 따로 웃는 이유가 있는데 조금 더 풀어서 한번 설명. 크루즈를 보통 이제 싱가포르 크루즈 타시면 4박 5일, 뭐 네네. 짧으면 3박 4일 이렇게 타시기도 하시는데 네네. 이제 타고 내리고 하는 시간들이 보통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입국 심사도 조금 까다로운 편이잖아요, 사실은. 네네. 그러니까 입국 심사하시는데도 시간 많이 걸리시고 그렇죠. 하선하시는 것도 까다로우니까 하선하는데도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네. 그래서 크루즈를 타고 내리는 과정에서도 조금 힘듦을 많이 느끼시고 그리고 뭐 저희가 뭐 싱가포르 들어갈 때 보통 뭐 밤 비행기 타고 아침에 네네. 들어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런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싱가포르 크루즈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거의 지중해 알래스카 가는 비용의 반절이시니까 네네. 그렇게 이제 그 조금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크루즈를 체험하시는 건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저희가 광고할 때 하시잖아요. 동남아 3개국 이렇게. 그러니까 네. 진짜 저희가 이제 크루즈에서 장점이라고 말하는 게 자고 일어났는데 다른 나라. 네. 그것을 이제 극대화해서 보여주는 게 싱가포르 크루즈가 아닌가라고 싶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크루즈를 뭐 짐을 싸지 않고 볼 수 있으니까 그 와중에 크루즈를 탄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네네. 단점이라면 짧은 기간이겠죠. 네네네. 조금은 크루즈를 온전히, 크루즈를 오롯이 느끼기에는 좀 짧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말씀처럼 타고 내리는데, 그게 특히 싱가포르이 또 절차가 좀 복잡하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승하선이 좀 복잡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는 그 더위 때문에 발코니도 한번 안 나가보고 더위에 좀 약한 것 같은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또 그 비용 대비해서 그리고 사실 또 그런 것도 중요한 거예요. 한국에서 같이 일하는 파트너십, 선사들하고의 어떤 이제 일하는 거나 운영도 중요한데, 저희가 실적이 없어서 그런지, 저희 이런 얘기도 편하게 하는데, 뭐 어차피 그 선사는 이 영상 안 보시겠지만, 그래서, 이상하게 좀 저희는, 예,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싱가포르 크루즈가.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싱가포르 크루즈는 좀 추천해 주실 수요들, 어떤 수요들에게 좀 추천해 주고 싶으세요? 일단 시간적으로 여유 없는 젊은 분들, 네네. 젊은 분들, 그리고 비용적으로도 많이 부담되시니까 네네. 젊은 분들, 그리고 뭐 가족 단위의 여행객들이 사실 먼 곳으로 뭐 이렇게 장기로 나가기가 힘들잖아요. 아기가 있는 집들. 그렇죠. 그런 아기가 있는 가족 단위의 여행객들. 뭐 그런 분들이 좋으시겠죠. 아무래도 젊은 층들이 네. 조금 싱가포르 크루즈는 선호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죠. 음. 그리고 또 로얄 캐리비안 선사의 특징상 또 그런 시설들이 그런 말씀하신 수요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시설들도 잘 돼 있고 그죠. 그리고 한국 선사에서 또 그런 개별 여행자들을 위한 또 마케팅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접근성이 많이 좀 좋은 편에 해당하는 선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끝으로 우리 한일 크루즈 있잖아요. 그 한일 크루즈를 저희가 내년에 한번 판매를 이제 지금 홍보하고 예약도 많이 받아놓은 상황인데, 그래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래도 이건 알고 가야 되고 그런 부분이니까, 지난번 인터뷰에서 그래도 좀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번에 미스터 트롯도 그렇고, 너무 좀 그쪽에 치우쳐진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니까 크루즈로 접근하신 분들의 후기들이 좀 안 좋았던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일 크루즈에 대한 어떤 그런 좀 개인적인 좀 의견, 뭐 장점이나 한점 그런 것 좀 있을까요? 뭐 장점이라고 하면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네. 다 한국어로 진행되고 한국어 방송이 나오고
한식은 아니지만 한식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을 맛볼 수 있고, 김치, 소주, 라면 뭐 이런 것들을 뭐 선사해서 이제 네네. 뭐 소주나 라면 같은 것들은 판매를 하고 있고, 김치는 이제 제공을 해주고, 밥 같은 것도 그렇고, 밥, 고추장, 뭐 참기름 이런 것도 준비가 돼 있고, 아, 그러니까 네네. 일단 식사에 있어서 크게 부담감이 많이 떨어지는 건 이제 많이 준비를 해서 가시잖아요. 뭐 햇반, 고추장 이런 네네. 것들 많이 준비해 가시는데, 그런 것들을 일단 일체 준비를 안 하셔도 그 안에서 먹을 수 있으니까 네네. 괜찮으신 것 같고요. 뭐 대신에 뭐 우리가 크루즈를 생각을 할 때 좀 더 이국적인 느낌, 그러고 뭐 이제 뭐 큰 배, 좋은 배, 뭐 세련된 이런 느낌을 생각을 하신다면, 사실 저희가 한국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배는 막 그렇게 새 네네. 배는 아니잖아요. 사실 새 네네네. 배는 아니고 조금 그래도 연식이 된 배이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약간 기대치가 떨어질 수 있지만, 저는 그 나름대로 뭐 미스터 트롯에 대해서 뭐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뭐 이런 한국 가수분들 이렇게 와서 공연해주고, 사실 이런 콘서트 같은 거 보러 가도 돈 20만 원씩 주시고 보러 가시는데, 네네네. 그런 것들을 크루즈 안에서 보신다. 저는 이게 사실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아, 하거든요. 네네네. 아, 그렇게 또 해석이 되네요. 그래서 뭐 그런 팬분들도 음, 뭐 크루즈 여행을 하시면서 미스터 트롯을 이제 가까이서 뭐 그런 네. 가수분들을 보시고 하신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더 많은 크루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일 크루즈에 대해서. 네네. 그래서 노선이 뭐 저희가 예전에는 러시아를 가서 조금 더 메리트가 그렇죠. 있었는데, 네. 사실 지금 뭐 러시아를 못 들어가서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뭐 이제 한일 크루즈를 타시는 분들의 연령대를 보시면은 네. 진짜 뭐 한 살, 두 살, 한 살, 두 살 탈 수 있죠. 6개월 지나면 탈 수 있으니까 네네. 한 살, 두 살의 아기 때부터 100세 음. 어르신까지, 그리고 뭐 장애인분들, 뭐 음. 단체, 뭐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다양한 분들이 많이 타시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연령대를 다 흡수를 할 수 있고, 일단 네. 비행기 안 타는 게 그렇죠. 예.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한일 크루즈는 좋은 평가를 하고 있고, 더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아, 그죠. 이제 공연 비용만 해도 그 예를 들어서 10만 원, 20만 원이 드는 걸 또 감안을 하면 배에서 그런 또 이벤트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해석을 또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 라면도 우리가 생각하는 라면이에요? 옛날 배에서 나오는 그냥 우동 비슷한 라면이에요? 아니, 컵라면. 아, 컵라면 판매하고 컵라면. 있어요. 아, 그렇구나. 제가 안 타본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아, 그리고 참기름하고 고추장도 다 주고요. 한국 분들은 계란에 참기름에 고추장에 밥만 있어도 밥을 잘 먹습니다. 아, 그리고 말씀처럼 아무래도 부산 승선이니까, 아, 진짜 그러네요. 진짜 한 1세, 뭐 1, 2세부터 100세까지 다 수용 가능한 점. 근데 이제 좀 이국적인 느낌은 없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기항지는 아무래도 이제 일본이니까 좀 메리트가 사실은 좀 뭐 떨어진다라고 좀 해석을 해도 되겠죠. 기존에. 그렇죠. 네네. 기항지가 이제 조금 뭐 완전 뭐 크루즈로 조금 더 뭐 이제 북해도나 이런 노선들을 그래서 많이 공략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북해도나 네. 오키나와 이쪽으로 많이 공략하시긴 하시는데, 사실은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뭐 메리트가 있는 기항지다 하고, 뭐 유럽인들에게 메리트가 있겠지만 네네네. 우리는 워낙 일본이 가까운 그렇죠. 나라이다 보니까 네네. 조금 떨어진다라고 볼 수는 있을 네. 것 같아요. 하긴 또 저희가 또 부산에 소재를 하고 있으니까 또 접근성이 더 쉬워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기존의 알래스카나 우리가 유럽에 비해서는 그죠? 일본은 조금은 이제 가깝고 하니까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말씀하신 북해도나 뭐 오키나와 이런 지역 위주로 좀 기한지를 선별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렇고 한일 크루즈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의견이 좀 저하고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저도 이제 내년에 5월에 모객이 좀 되면 한번 타볼 예정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근데 이제 뭐 얘기를 좀 들어보면 식당도 좀 너무 많이 좀 붐비기도 하고, 다녀오신 손님들 얘기 들어보면 이렇게 몇 가지 좀 그런 좀 어려움이 좀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런 경험은 좀 있으세요? 혹은 좀 미리 좀 알고 가야 될 부분들? 식당은 제가 책임전데. 아니 그 레스토랑이 뭐 줄도 엄청 길고 뭐 막 그랬다고 이제 이게 뭐 손님들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네. 약간 정찬을 저희가 뭐 하게 되면은 그
이게 근데 여행사마다 조금 틀린 것 같아서 네네네. 식당 관련해서는 아, 조금 네네, 제가 이해했어요. 말을 아, 함부로 하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저희가 왜냐면 이게 대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바로바로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때로는 좀 조심스러워서 그래서 이 인터뷰가 한번 하고 나면 되게 힘들어요. 순간순간 이게 많은 걸 또 고려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간혹 저희 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또 그런 또 불편 사항들도 또 없잖아 있는데 그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인솔자의 역량이라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전문 인솔자 분을 모시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지만 저 역시도 현장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강조드리는 부분인데 자 어쨌든 그런 한일 크루즈까지 그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그런 네 가지 지역들 그리고 오늘 뭐 얘기를 이렇게 편하게 했던 지역 말씀들 중에 끝으로 좀 추가적으로도 이렇게 좀 하시고 싶은 얘기나 보충하고 싶은 내용 있으면 편하게 한번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그냥 뭐 제가 많이 가는 지역 위주로 사실은 뭐 제가 행사를 많이 하는 게 지중해 뭐 알래스카 뭐 이제 동남아 뭐 네. 한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많이 가는 지역을 위주로 많이 말씀드린 거고 네. 뭐 사실 한국 분들은 그 이외의 지역은 크루즈가 안 가는 줄 아시는 경우도 많으세요. 아, 그렇죠. 네. 뭐 근데 북유럽도 가고 까나리아도 가고 뭐 그렇죠. 아프리카 뭐 월드 크루즈 뭐 크루즈는 사실 많거든요. 네. 그래서 크루즈로 가실 수 있는 지역은 많으니까 문의를 여기 투어 콜럼버스로 많이 주셔야지 저도 네네. 이제 그런 지역들도 많이 갈 거고 같이 네네. 그러고 뭐 사실은 이제 좋은 분들이랑 함께 해야지 여행도 네. 재밌어지고 하는 거니까 뭐 이런 영상을 보시고 이제 또 다시 문의를 주시면 이제 재밌게 다음번에 네네. 같이 여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뭐 이렇게 저랑 이제 요 영상이 지난번에 나가고 나서 뭐 손님분들도 몇 분 봤다고 아, 이렇게 그래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우리 인솔자 대단한 사람이었네 이렇게도 아, 말씀을 네네네.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뭐 다음번에 함께 여행 네네. 같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 보신 얘기를 있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 저희도 한 번씩 그런 얘기를 듣고 하는데 그만큼 점점 좀 책임감이 무거워지기도 하고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말씀하는 도중에 이제 궁금한 게 생각났는데 개인적으로 그러면 꼭 여행하고 싶은 여행지나 크루즈 여행지 그런 거 있으세요? 개인적으로 많이 다녀보셨을 텐데. 내년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여행지가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제 계획은 내년에 아이슬란드 크루즈가 요즘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아이슬란드 크루즈랑 그리고 노르웨이 피요르드 네네네. 네, 제 개인적으로 이제 가려고 생각 중. 그러시군요. 그래서 수많은 지역을 다니시고 하시지만 그래도 이제 개인적으로 가고 싶은 지역은 노르웨이하고 그 북쪽으로 그죠? 아일랜드 쪽을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군요.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네네. 저는 더위도 그렇고 추위도 좀 싫어가지고. 저도 추위는 안 좋아하는데 요즘 되게 핫한 아이슬란드 크루즈가 요즘 조금 핫하게 뜬 네네. 크루즈 지역인 것 같아요. 크루즈 천사들이 네. 그러니까 그때 아이슬란드 크루즈가 이렇게 저희 알래스카처럼 노스바운드, 아웃바운드, 그 사우스바운드 이렇게 잘라서 팔듯이 네네. 아이슬란드를 반씩 잘라서 팔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아이슬란드 뭐 이렇게 뭐 영국에서 출발해서 아이슬란드 절반 그리고 또 레이비아크 아이슬란드에서 출발해서 네네. 다시 영국으로 돌아온. 그러니까 네네. 보통 일정이 짧지가 않아요. 15일씩 이렇게 그 크루즈를 다 해서 아이슬란드를 보려면 네네.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하는데 그래서 뭐 아이슬란드에서 출발하는 크루즈는 전체 다를 보는 이렇게 아이슬란드만 도는 크루즈는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런 크루즈도 사실은 아이슬란드가 워낙 패키지도 사실은 좀 붐이었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한 번쯤 크루즈로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안 그래도 생소한 지역인데 싶은 거 보면은 결국은 박수가 길어요. 그죠? 박수가 길다 보니까 한국에서 상품화하기 좀 어렵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내년에 꼭 가실 수 있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오늘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본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다소 또 뭐 제가 좀 이해는 해요. 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가려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그래도 이렇게 흔쾌히 또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래서 끝으로 이렇게 이제 많은 크루즈들이 좀 커지면서 시장이 커지면서 많은 인솔자분들이 또 이제 새로 또 아무래도 공부를 하고 배우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이제
좀 경험 있는 분들이 이런 인사이트를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되면 또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저희도 뭐 이런 정보들 뭐 구글로 하는 그런 것들도 사실 소비자들이 볼 거를 기대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업계 분들이 또 보고 또 도움이 되면 좀 좋은 부분이니까 오늘 그렇게 좀 이렇게 또 설득 아닌 설득을 해서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또 건강하게 그래도 잠시 이제 한 2주 정도 좀 휴식을 가지고 또 출장 스케줄을 잡혀 계시죠, 그죠? 네네. 그래서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에는 진짜 배 안에서 한번 그렇게 좀 촬영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오늘 또 출연해주신 하진영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미스터리 TV의 미스터리. 네, 크루즈 인솔자 하진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